네, 앞에서 윤홍일 원장님께서 방광 무록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방광 종양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종양에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악성 종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인데요. 방광의 경우에는 양성 종양인 경우가 10%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악성 종양, 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50대에서 60대에 많이 발생하고 또 남자의 경우 또 여자보다 3, 4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주증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혈류가 가장 큰 증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통증이 없는 혈류가 더 위험한 혈류이고요. 통증이 있는 혈류는 조금 더 가볍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검사를 받으셨는데 아마 방광경 검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종양으로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보통 빠른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방광암일 경우에는 진행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수술을 받으시면 그때 방광의 일부 조직을, 종양 조직을 절제하게 되고 절제한 조직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게 어떤 종양인지 종양의 병기가 1기인지 2기인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조언을 드리자면 먼저 방광 종양, 암으로 판단이 되면 일단은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해서 먼저 수술을 받으시는 게 맞고요.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는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배뇨할 때 통증이 생긴다거나 배뇨할 때 어떤 힘을 줘도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수술 이후에 항암요법, 면역요법에 따라서 기력이 저하되거나 소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방치료를 통해서 그런 점을 많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한방치료를 통해서 빠른 회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생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방광 종양 같은 경우에는 화학 물질에 많이 노출이 되면 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염색 같은 건 하지 않으셔야 되고 화학 물질을 피하셔야 되고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식품을 드시는 게 좋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여주시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예, 저도 방광종양이라고 보고 그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방광종양이라는 거는 5, 60대에 호발을 하면서 남자분들이 사실은 여자분들보다도 한 서너 배 정도는 발병률이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남자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방광종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흡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그 방광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사람들이라던가 결석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화학약품이라던가 피로나 스트레스 등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또한 서양의학에서는 그랬을 때 검사 방법으로 방광경 검사라던가 CT, MRI라던가 소변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치료로는 뭐 수술, 또 항암제를 주입하는 요법이라던가 방사선 치료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환자분이 그 수술적인 방법보다는 지금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중국에서는 중의학과 서의학을 결합해서 치료를 해라. 이렇게 중국에서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암 환자들도 중의와 서의를 함께 치료를 하는 방법들을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께 치료를 하게 되면 정말 좋은 부분 중 하나가 그런 항암제라던가 수술의 부작용들을 이러한 침, 또 한약, 또 뜸 이러한 여러 가지 한방 치료로서 완화를 시켜줄 수 있다. 또한 우리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을 해줄 수가 있다. 또한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상당히 높은데 재발률을 낮춰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우리 한의학에서도 그런 결합 치료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한국의 한방병원이라던가 한의원 중에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곳을 한번 잘 문의해서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한의원에서는 주로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주로 한약, 일단은 한약을 많이 쓰겠죠. 근데 먼저 이 환자분의 상태를 변증을 하셔야 됩니다. 증상을 먼저 변별을 해서 그에 따른 치료할 수 있는 또 기운을 보호할 수 있는 한약을 많이 쓰게 되고요. 거기에 침, 또 방광, 신장 이쪽에 연관되어 있는 침 치료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 또 왕뜸. 왕뜸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암 환자들에게 많이 응용을 해왔죠. 그래서 그만큼 면역력을 강화를 시켜줄 수 있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줘서 수승화강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삶의 질 개선이나 부작용 완화라던가 앞으로의 그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우리가 식이요법 중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음식들이 또 있어요. 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콩이나 콩나물이나 뭐 토마토라던가 연근이라던가 또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채소 등을 또 추천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기공체조입니다. 특히 방광에 종양이 있으신 분들은 복부에 압력을 좀 강하게 넣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배에 압력을 넣어준다기보다는 항문을 먼저 조이는 그런 운동이 상당히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을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해주는 간단한 운동이지만은 그것이 압력을 넣어주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방광 종양에는 아주 좋은 운동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광 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우리 그 만성 방광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만성 방광염이라는 거는 특징적으로 소변을 볼 때 아프다던가 혈뇨가 나온다던가 또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던가 이러한 증상들을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만성 방광염에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의원에서 주위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은 한약, 침, 왕뜸, 물리치료, 부항 여러 가지 요법들을 다 시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하시고 또 목욕도 반신욕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좌욕으로 소금물이나 아니면은 쑥 달인 물로 좌욕을 하신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만성 방광염들을 다 어느 정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기공체조 한 가지 또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그 만성 방광염 있으신 분들은 장 운동과 아까 말씀드린 항문 조이기를 병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 아래 3cm 단전 부위를 그쪽을 중심으로 아랫배를 허리 쪽까지 쭉 당깁니다. 당겼다가 항문까지 조였다가 힘을 빼고 또 쭉 당기면서 항문까지 조였다가 힘을 빼고 이러한 운동들을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씩 개수 정해가지고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배꼽 힐링하는 거예요. 우리 배꼽이라는 거는 우리 한의학에서 배꼽을 신골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신이 사는 궁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 생명력이라던가 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가진 혈자리입니다. 배꼽은. 그래서 그 배꼽을 자극을 해주고 펌핑을 해줌으로써 배꼽 주위가 풀리면서 이런 신장, 방광, 만성 방광염들이 다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배꼽 힐링기 이것을 이용해서 배꼽 주위를 쭉쭉 눌러주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해주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시는 거고요. 특히 신장 방광 쪽이 약하신 분들은 좀 아래 방향으로 하복부 방향으로 눌러가면서 해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네, 아버님 걱정이 참 많으시겠어요. 이 경우에 방광에 종양, 혹이 있다고 하면 방광 종양이니까 암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암이면 아버님이 수술을 안 하시겠다고 한다면 뭐 방광을 떼어내고 배뇨관을 따로 옆구리에 차시는 그런 수술을 말씀을 받으신 건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방광 종양이면 걱정이 워낙 많으셔서 상담을 하지 않으실 것도 같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수술적 요법을 찾으시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방광 종양보다는
방광무록으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광무록은 증상이 이제 방광 안에 혹이 무록이 3개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증상이 이제 소변에 피가 보이거나 지금 소변 볼 때 아프시고 또 배에 소변 때문에 이제 복창감이 생겨서 무지근하게 아프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아버님이 수술을 받으신 걸 거부하셨는데 사실 오히려 무록이면 수술이 아주 오히려 간단할 수도 있어요. 내시경을 통해서 지져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방법이라면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시고 수술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비수술요법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굳히셨으면 한의학적으로는 저는 혈림으로 보고 싶습니다. 혈림으로 보고 치료를 한다면 치료가 잘 되실 거고요. 혈림에 좋은 처방은 증미도적산, 방향편에 증미도적산이 있고요. 또 도적산 처방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몸속에 있는 방광에 있는 열을 내려드리는 처방이에요. 열을 내려드리면 그 혈관에서 새어나오는 혈액도 멈추고 통증도 없어지실 거예요. 편안하게 사실 수 있으시니까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광무록이라면 한의원에 가셔서 침도 맞으시고 또 도적산 처방도 받으셔서 치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침 치료는 뭐 복부, 배꼽 아래 기해나 관원혈 또는 등 뒤에 방광수혈에 침 맞으시면 아주 좋으니까요. 치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